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1일 밤 11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데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큰 뉴스입니다. 푸틴의 러시아가 10만 이상의 병력을 국경선에 배치를 해가지고 언제든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2014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이던 크림반도를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동부 지방에 쳐들어와 가지고 일종의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의 차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막 우크라이나를 먹어버리든지 반신불수로 만들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 이유가 나토가 계속 러시아 쪽으로 그 영향권을 확대시키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나토나 EU에 가입하려고 하니까 이걸 막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겉으로 하는 이야기고 진짜는 푸틴이 자신의 장기 집권에 인접한 우크라이나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하는 것은 눈에 가시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국가로서의 우크라이나를 파멸시키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나토 그리고 나토를 이끌고 있는 미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침공하면은 어마어마한 제재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를 보내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지키겠다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나토 회원국이 아니니까요. 이런 문제를 두고 몇 시간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앤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회담을 하고 각각 따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기자회견을 다 듣고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앤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아주 학자적 사람으로서 교양 있게 보이고 말도 조곤조곤하게 합니다. 신뢰가 갑니다.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이 외무장관은 러시아에서 2004년부터 올해까지 그러니까 18년 동안 외무장관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외무장관이 이렇게 오래 합니다. 소련 시절에는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수십 년 동안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이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71세인데 나이보다도 훨씬 더 들어 보이고 매우 노련해 보입니다. 아주 노련한 외무장관과 아주 교양 있는 미국 국무장관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역시 대국이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은 오늘 회담에서 일단 합의된 것은 대화를 계속하자. 일종의 시간을 좀 버는 거죠. 대화를 계속하자는 것이었고, 라브로프는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립 서비스인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미국이 이번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이나 나토의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러시아 측에 전달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또 회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회담이 점점점 발전해가지고 결국은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에서 결판이 날 가능성 또한 없지 않고 열려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런 정상회담이 필요하다면 할 것이다, 건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는
협상이라기보다는 양쪽의 의견을 솔직하게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블링컨 장관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야기가 상당히 귀에 속속 들어왔습니다. 역시 미국 외교관의 이야기가 조금 더 정직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강조하는 게, 만약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국경선을 넘으면은 미국은, 나토는 그것을 인베이전으로 간주한다. 침공으로 간주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반드시 Massive and Swift Response라고 그랬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신속한 보복을 할 것이다. 이 점을 계속 강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뭐냐? 금융 제재와 경제 제재가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되풀이하면서 블링컨 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얻는 게 뭐냐? 2014년에 크림반도를 빼앗아간 다음에 오히려 나토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군사력을 더 강화하고 있어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또 반감도 더 커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는 러시아에 대한 반감으로 나토에 들어가야 된다, EU에 들어간다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그러면 덕이 된 게 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푸틴의 계산은 다르죠. 푸틴은 독재자니까, 독재자는 러시아 사람들의 행복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장기 집권을 할 것이냐만 생각합니다.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긴장을 조성해 가지고 국내의 불만을 외부로 떠넘겨 버리면은 괜찮죠. 그게 독재자들이 고전적으로 하는 수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게 미국이나 나토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만 합니다. 이게 골칫덩어리입니다. 협상 가능성이 없어요. 첫째, 나토 회원국을 더 확대하지 마라. 이것은 나토 없애라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주권 문제거든요. 그리고 군사훈련 하지 마라. 러시아 접경지대에서 군사훈련 하지 마라 하는 요구도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의가 참 어렵게 됐다는 거죠. 푸틴의 체면을 세워주는 양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이 외통수를 계속 지르고 있다. 그런데 10만 이상의 병력을 배치해 놓으면 이게 무슨 돈이 듭니다. 출동 준비를 딱 하고 대기하고 하면은 돈이 들어요. 돈이.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동계작전을 해야 되는데 얼어붙었을 때 탱크를 움직여야 되는데 봄이 와서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 진창이 돼가지고 거의 기동을 제대로 못한다 이겁니다. 그런 의견 교환을 해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만나서 대화는 계속하자 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됐다는 게, 그러면 소득이면 소득이겠는데 긴장 상태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이 며칠 전에 기자회견을 하다가 실언을 했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마치 나토와 미국 사이에 이견이 있다는 듯이, 또는 소련이 아니라 러시아죠. 러시아가 전면 침공을 했을 때와 소규모 침공을 했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미국과 나토 국가들이 조금 다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러면은 소규모 침공은 허용하겠다는 거냐? 소규모 침공을 인커전이라고 하는데, 인커전은
괜찮고 인베이전 침공은 안 된다는 거냐, 초대장을 준 것 아니냐, 침공 초대장을 준 것 아니냐 해가지고 매우 반발하니까 이번 블링컨 장관도 분명히 했습니다. 러시아 군사력이 국경을 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인베이전으로 간주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을 보면서 참 우크라이나 처지가 안쓰럽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던 핵무기를 포기를 했습니다. 90년대에. 핵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나토에 들어가서 동맹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늦어졌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크라이나는 핵도 없고 동맹도 없는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침공하려고 할 때 속수무책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지금 논의하는 자리에 우크라이나가 없어요. 제네바에 우크라이나 장관이 동석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도 나토도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정부를 아주 우습게 봅니다. 아무런 레버리지가 없어요. 이게 한국에 주는 교훈은 뭡니까? 한국은 지금 핵무장한 국가 사이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미국, 그리고 언제든지 핵무장할 수 있는 일본, 우리만 핵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미일 동맹이 있으니까 그래도 버티고 있는데, 문재인, 이재명 세력은 이 한미동맹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한미동맹을 해체하기 전에, 그 전에 몇 가지 해체하는 수단을 지금 쓰고 있는 게 종전선언이죠. 종전선언은 한미동맹 해체를 하겠다는 것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합사의 전시작전권 전환이라는 것도 결국은 한미동맹 해체로 가는 길입니다. 문재명 정권이 진짜 들어선다면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한미동맹 해체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가 되는 거죠. 핵도 없고 동맹도 없으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누가 결정하느냐? 북한과 미국이 담판해서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사태가 올지도 모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잘못하면. 감사합니다.